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동호 김용길 선생님과 누구나 알고 싶은 사주 명리의 세계 물상법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물상법의 기초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그 책들이나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이론들은 제가 굳이 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론은 우리 물상법이 기존의 명리들하고 다른 이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아니면 우리만의 독특한 이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간과 지지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천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그것을 10가지를 십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 그러면 이 천간이 간목부터 계수까지 10개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간목에 대해서 물상법에서의 간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 물상법에서 간목은 어떻게 푸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라고 설명하면 우리가 목은 간목하고 을목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럼 간목이라는 얘기는 큰 나무, 거목. 예전에는 요즘에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마을에 가면은 마을 어귀에 꼭 선한당 나무가 있죠.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하러 왔다 갔다 하다 쉴 수도 있고 동네 아이들이 그 밑에서 칼싸움도 하고 그 동네 어르신들이 장기도 두고 하는 큰 선한당 나무가 마을마다 있죠. 그런 나무를 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는 것은 큰 거를 의미해요. 큰 거. 나무 중에서 큰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간목은 자, 이 글씨로 보면 알겠지만 요 간목은 요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잖아요. 갑자가 이렇게 머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완고합니다. 완고하고 좋게 말하면 자기의 뭐라 그럴까 관점이 투철하고. 근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지나치면 고집이 세고. 자, 근데 이 간목은 뿌리를 내리려면 큰 땅이 필요로 해요. 큰 땅. 그렇죠? 큰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목한테는 이 무토라는 땅이 필요해요. 넓은 땅이 있어야 간목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이것이 무토라는 게 필요한다. 물론 이게 없으면 기토라도 써야죠. 기토라도. 그래서 이 간목은 무토라는 넓은 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간목을 키우려고 그러면 많은 물이 필요하죠. 큰 나무니까. 우리가 화초 같으면 작은 물을 줘도 자라는데 이 간목을 큰 나무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간목은 큰 나무는 태양을 봐야 살아요. 우리가 모든 생물체는 태양을 봐야 살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태양을 보면은 꽃을 핀다고 그래. 태양을 보면 크게 자라요. 그래서 간목은 태양을 봐야 자란다. 그다음에 간목 입장에서는 또 크게 아주 땅에 뿌리를 내려면 자갈이 있어야 됩니다. 자갈이. 그러니까 큰 거목이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 자갈이 필요한데 그래야 태풍이 불어도 이 거목이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큰 거목이 모래 심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고온 땅에 심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태풍이나 큰 바람만 불면 뿌리가 뽑히겠죠. 그래서 이 큰 나무는 이 자갈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거를 감싸고 있을 때 아주 강건하고 그다음에 크게 자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간목의 뿌리는 원래 처음부터 억세진 않았을 거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것이 이 자갈이라는 것을 감고 막 자라면 자갈은 금인데 금극목의 위치에 의해 가지고 간목의 뿌리가 막 손상을 입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처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가 자라려면 그러한 역경을 이겨냈을 때에 드디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몇백 년을 자라고 심지어 몇천 년을 자란 나무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역경을 이겨내고 자랄 수 있는 것이 갑목이다. 만약 역경을 못 이겨내면 못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 목에 비유를 해, 사람을. 예.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려면 살면서 역경을 다 이겨내고 어떤 고난이든 이겨낸 사람은 크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역경에서 못 이겨내고 그러면 결국은 굴복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목은 우리가 무토라는 넓은 땅과 그 다음에 병화라는 태양과 임수라는 큰 물과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큰 바위가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이 다 있을 때 갑목이 크게 자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갑목에 대한 어떤 갑목과 이제 다른 오행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자 예. 사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갑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돼요, 갑목은 우두머리가 돼요. 대장.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갑목이 큰 나무예요. 그러면 갑목이 갑목을 만났다.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 자, 큰 나무가 큰 나무를 만나면 서로 패권을 다투겠어요, 안 다투겠어요? 다투겠죠.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우두머리가 둘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 패권을 다투는 거야. 그런데 땅이 어지간히, 갑목은 큰 나무니까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땅이 어지간히 넓지 않고서는 각각 갑목 두 개를 심지는 못해. 그래서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갑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갑갑하다. 자, 그러면 갑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주에 이게 지금 천간을 말하잖아요. 천간, 눈에 보이는 거. 갑목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주를 보고 갑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흔히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뭐 친지나 아니면 친구들 중에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쟤만 보면 갑갑해. 난 저 사람 보면 왜 이렇게 갑갑하게 행동을 하지? 이런 거 느낌을 주는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거는 상대적인 거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갑갑하지만 갑목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해피해요. 전혀 갑갑하지 않아요. 재밌죠? 예. 자, 그래서 갑목이 갑목을 만나면 갑갑하다. 이거 아주 재밌는 걸 설명드릴게요, 제가. 갑목이 여기에 갑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자, 이게 뭐라고 했냐면 이 갑목이 이게 나라고 그랬어요. 나. 연, 월, 일, 시에 요게 나예요, 나. 근데 갑목이 여기 또 하나 있죠. 그럼 예. 갑갑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연, 월, 일, 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죠. 예, 예. 제가. 그럼 이 시가 뭐냐면 귀숙처라고 그래, 귀숙처. 내가 죽을 때까지 작용하는 게 시야. 죽을 때까지 작용하는 게 시예요. 그러면 이 깝깝하다고 그랬잖아요. 깝깝하다. 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갑갑이 해소가 잘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예를 들면 자, 이 갑목이 난데 이 갑목이 연에 갑이 있다 이 얘기야. 연에. 그럼 연에 갑이 있다는 얘기는 이 연은 이게 연월일시 중에서 연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나이가 40, 50, 60 이제 넘어갈수록 자기가 어떤 성품도 굉장히 뭐 온순해질 수도 있고 변화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도 나이를 먹는다. 운도 지팡이를 짚는다. 그래서 이 연은 시간이 가면 약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갑갑하고도 갑갑이에요. 그런데 이 갑갑은 시간이 지나면 갑갑은 해소가 됩니다. 나이가 먹으면. 근데 이 갑갑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에 좀 더 재밌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뭐라 하냐면 연, 월, 일, 시인데 저번 시간에 제가 사주를 풀면서 이거는 부모 자리라고 설명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부모 자리. 그 부모 자리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이 친구, 이 본인 입장에서는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갑갑해, 안 갑갑해? 갑갑하죠. 갑갑하죠. 이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갑갑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네. 그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응용을 한번 해보면 이 갑갑은 이게 연, 월이 시면 이 시는 자식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자식 자리가. 예.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갑갑해요, 안 갑갑해요? 갑갑해지죠, 이거는. 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예.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사주는.
그래서 간목이 간목을 만나면 갑갑하다. 요거 하나만 외워두세요. 간목이 간목을 만나면 갑갑하다. 요거 외워두시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이제 간목이 을목을 만나면 자, 내가 간목인데 을목은 작은 넝쿨이에요. 넝쿨. 꽃나무 넝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산에 가 보면은 왜 넝쿨들이 큰 나무를 막 감고 올라가잖아요. 심지어는 너무 심하게 감고 올라가면 큰 나무가 죽으니까 넝쿨을 잘라주기도 해요. 그러면 네. 간목 입장에서는 이 넝쿨을 나한테 태워주는 거예요. 나한테. 다시 말하면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은 내가 넝쿨을 태워주는 거니까 내 부하가 되는 거예요. 부하. 내 아랫사람이 될 수 있고 부하가 돼요. 그래서 간목이 을을 보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을이 부하가 생기는 형국이고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을 타고 올라와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나쁜 뜻에서 갑질이 아니라 갑처럼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갑이 을을 만나면 간목 입장에서는 내 부하를 두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간목이 이제 병화를 만나면 이 병화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번 시간 태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태양. 예. 그렇죠? 그러면 모든 생물체는 이 태양을 봐야지 꽃을 피고 생명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간목이 태양을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꽃을 확 피는 거예요. 꽃을. 그래서 간목이 태양을 보면 꽃을 핀다. 그럼 우리가 큰 나무가 멋있게 자라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예. 그다음에 오래된 큰 나무들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예가 높아지는 거예요. 명예가.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작용도 몇 가지가 다 있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지금 상태로는 어려우실까 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것만. 그다음에 이제 간목이 정화를 만나면 이 정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달이라고. 그러면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태양을 만나서 크게 꽃을 피는데 크게 자라는데 정화를 만나면 작게 자라죠. 병정이 환대 작게 자라죠. 병화만큼은 못하죠. 그러나 만약에 병화가 없다면 정화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화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정화는 만약에 이 간목이 자랄 때 많은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많은 물이. 예. 많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다. 그러면 이 정화 입장에서는 임수라는 물을 가져다 줘요. 예. 임수라는. 그러니까는 태양처럼 꽃을 못 핀다 하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많은 물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죠. 예. 그래서 꼭 어떤 하나가 좋고 어떤 게 나쁘다 극단적으로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사주 팔자란 8글자잖아요. 이 8글자가 다 나예요. 이 8글자가 다 연동이 돼가지고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거지. 다만 제가 그중에 일간이라고 한 글자를 말하는 것은 그를 기준으로서 재관, 명예와 돈이라든가 인간관계를 논하기 위한 기준을 삼은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간목이 정화를 만났을 때 병화보다는 작게 꽃을 피지만 물이 없을 때는 이 정화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우리 단산 선생도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꼭 한쪽이 좋다 나쁘다고 극단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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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무토는 넓은 땅이라고 그랬죠. 넓은 땅. 예. 그러면 간목이라는 것은 큰 나무인데 큰 나무는 넓은 땅이 필요를 해요.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넓은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형국이에요. 예, 넓은 땅에다가 굉장히 좋죠. 자, 그다음에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이거는 무토만큼은 넓은 땅이 아니지만 기토는 작은 땅이에요. 기토는 작은 땅. 그래서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좁은 땅에다가 간목은 큰 거목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면 뿌리를 내렸으면은 이 기토가 이 간목이 제대로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기토라는 이 좁은 땅에다가 이 기토라는 좁은 땅에다가 큰 나무를 이 좁은 땅에다가 이 큰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이것이 자라나면은 이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다 보면 뿌리를 못 뻗을 거 아니에요. 예. 또 반대로 말하면 이 간목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기토를 파괴를 할 수 있죠. 파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간목이 기토에 뿌리를 내리면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어렵다. 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간목이 이제 경금을 만나면 예. 자, 우리가 큰 거목이 자라려면은 그냥 나무를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면 웃자라지 않게 가지도 쳐주고 다듬어주고 그래야 아주 크고 아름답게 자라요.
가지를 쳐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네. 경금이 필요하죠. 경금이라는 적당한 칼이 있어야 예. 그래야 감목을 다듬어줘야 감목이 올곧진 아주 그냥 동량지제로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경금이라는 것은 꼭 금극목이라고 그래갖고 금이 목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든지 어느 정도 그걸 받고 그거를 다듬어 줘야 크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형국이 돼요. 아주. 예. 자, 그다음에 또 그 간목이 신금은. 네, 간목이 여기 오타가 났네요. 예. 간목이 이 신금을 만나면 예. 이 신금을 만나면 작은 칼이에요, 작은 칼. 예. 예.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신금을 만나면 신금은 간목을 치진 못해요. 가지만 칠 수 있어요, 가지만. 그런데 여기서 아까처럼 재밌는 이제 현상이 하나 벌어지죠. 간목이 태양을 보고 병화를 보고 꽃을 펴야 된다고 그랬어. 맞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태양이 없다면 이 신금은 병화랑 합을 하는 자리에 합을. 그래서 예. 이 신금은 병화를 끌어다 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간목이 원국에 병화가 없다. 그러면 이 신금은 병화를 끌어다서 꽃을 피게 해줘요. 그래서 신금도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죠. 자, 그다음에 간목이 임수를 만나면 큰 나무는 큰 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임수라는 많은 물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임수를 먹고 많은 물을 먹고 간목이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죠. 성장이 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임수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예. 임수가 또 뭐가 재밌냐면 임수 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강물이나 호수나 바다 위에는 태양이 아름답게 떠요. 태양이. 예. 그래서 임수에는 태양이 아름답게 떠요. 그래서 이 간목을 활짝 꽃을 피우는데 도움을 줘요. 그럼 아까 여기서 이 신금에서 태양을 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예. 그럼 태양을 끌어와 가지고 임수가 있으면 띄워주죠 여기다. 예.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큰 물뿐이 아니라 태양을 띄워 가지고 나를 꽃피고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임수가 되겠어요. 예. 자, 그다음에 간목이 이제 개수를 만나면 이 개수는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 그럼 큰 나무가 자라려면 개수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겠죠. 예. 부족하죠. 그럼 큰 나무가 자라야 못 자라요. 자라기가 못 자라겠죠. 네, 자라기 어렵겠죠.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적으로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은 제가 간목이 자라려면 큰 땅이 필요로 하라고 그랬죠. 큰 땅이. 그 무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무토가. 그런데 만약에 땅이 부족하다. 이 사주에 원국에. 그런데 개수가 있다. 개수가.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풀어봤지만 개수는 뭐하고 합을 하는 자리다 그랬냐면 제가 무토하고 합을 하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무토를 끌어다 줘요. 무토를. 그러면 개수는 물로서는 부족하지만 만약에 토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무토를 끌어다 주니까 이것 또한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하나만 가지고 그 사주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없거나 약한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간목의 시기에 대해 가지고 논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명조가 있는데요. 이거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주인 것 같습니다. 가정만 꾸리면 행복한 사주를 풀어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네네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즘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제 자식들도 그렇고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는 게 요즘에는 뭐 사회적인 어떤 젊은 애들의 의식이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아서 지금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자 명조 중에서 결혼만 하면 가정만 꾸리면 행복한 사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자, 이거를 이제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행 목화토금수 이걸 제가 오행이라고 그랬죠. 오행. 예. 오행.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주가 이 전체가 나다. 하나의 우주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태극이다. 예. 그래서 이 태극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이 태극이 아주 균등하거나 완성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자라거나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 이 태극의 내용은 뭐다? 오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근데 오행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3개, 금이 하나,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자,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보면 이 사람이 없는 게 보면 이게 뭐예요? 재야 재. 이 토일간은 이게 난데 이 토일간은 이게 난데 토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수가 재인데 이 사주는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 돈이 없다는 얘기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뭐 돈을 못 벌고 못 사느냐? 그게 아니고 돈이 없다는 얘기는 원래 이 사람 원국에는 많은 돈을 자기가 갖기가 쉽지 않다는 사주예요. 자, 그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는 돈을 어떻게든지 뭐 벌고 뭐 이렇게 자기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모으고. 예,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상법에서는 이렇게 돈이 없는 사주를 물론 다른 명리도 마찬가지지만 무제사주라고 그래요. 무제사주. 무제사주. 돈이 없다. 그럼 돈이 무제사주는 어떻게 하면 돈이 오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부모, 형제, 배우자에 의한 재물만이 나의 재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모, 형제, 배우자에 의한 재물만이 나의 재물이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왜 가정을 꾸려야 되고 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여기 보면 똑같은 글자 기토가 또 있죠. 예. 그럼 이거는 나하고 똑같은 이 글자를 우리가 비견이라고 그래요. 비견. 예.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래서 비견. 그래서 고전에서는 비견 겁재로 나누는데 우리 물상에서 그냥 통틀어서 그냥 비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한다. 비견. 그러면 비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경쟁자예요. 내 경쟁자. 경쟁자. 그럼 뭐에 대한 경쟁자나 재물, 명예 이런 걸 놓고 다투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이 비견이 있으면 비견을 이겨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비견을 이겨야 되려면은 이게 토일간이니까 목국토를 해야 돼. 목국토. 목국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한다면 목이 생기는 거야. 목이 있는 거에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 생기는 건가요? 예, 이게?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내 비견 경쟁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예. 자의에서 결혼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결혼을 하면은 목이라는 남편이 있으니까 목이 있는 거예요. 목이 있다는 얘기는 이 비견을 목국토로 견제할 수 있다 없다? 견제하겠죠. 예, 견제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응용을 들어갈게요. 예. 자,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장사나 자영업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목이라는 관이잖아요. 예. 조직 생활을 하는 게 좋겠어요. 조직 생활.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사람은 자기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보다는 조직 생활을 하면은 이 관이랑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비견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돈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토국 쓰니까 해수 물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잘 보세요. 이 자리가 내 배우자 자리예요. 배우자 자리. 그 다음에 내 마음 자리. 다른 말로 내가 앉은 자리라고 그래. 자하라고 그래요. 자하. 그래서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배우자 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 사주가 결혼을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합으로 가요. 합. 우리가 결혼한다는 얘기는 내가 배우자하고 합을 하고 한마음 한뜻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 결혼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니까 결혼하면 이 배우자 자리가 합으로 가는 거예요. 합으로. 그래서 해묘미라는 합으로 가요. 해묘미라는. 자, 해묘미 합으로 갈 때 그러면 여기가 해수가 이제 따라와요. 해수가. 해수는 본인한테 돈이죠. 예. 맞죠? 예. 자, 그러면 해묘미 하면 목으로 된단 말이에요. 예. 해묘미는 목이에요. 목. 예. 그러면 내가 결혼하면은 해묘미 쪽 기운으로 가. 예. 그러면 해수라는 돈이 따라와. 목이라는 명예가 따라와. 그렇죠? 그럼 돈과 명예가 따르는 그렇죠. 예. 결혼하면은 돈하고 명예에서 편해지는 게 일단. 그 다음에 내가 비견을 이기려면 목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하면 재와 돈과 관이 명예가 따라오는 사주인데 예. 이 사주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자, 결혼하면 어떤 남자를 만나냐? 예.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 어떤 남자를 네. 만나고요? 자, 이 사람이 남자를 만날 때는 연월 일시잖아요. 이게 나야. 그죠? 예. 이거는 나보다 위에 자리. 이거는 나보다 아래 자리, 자식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목이 연에 있고 월에 있죠, 목이. 연에 있고 월에 있죠. 예. 그러면 연상에 있는 거예요, 연상에. 예. 근데 이 얘는 얘랑 합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묘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수가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럼 이거 동갑이란 말이에요, 동갑. 동갑이나 연상이고. 그러면 이 연하 자리는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예. 다만 경쟁자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연하의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럼 무조건 연상만. 예, 그러니까 연하의 남자만 피하면 돼요. 아, 만약에 연하의 남자를 만나면 이 사주 이 팔자에서 순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연하를 만나면 경쟁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간목이라는 것은 각기합 토를 하는 거예요. 각기합 토를 이렇게. 그럼 나하고만 합을 하라는 법이 있어요. 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연하를 만나면 큰일 나죠. 아, 그래서 연하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거 없지만 예. 하여간 뭐 안 좋은 거 피하는 게 낫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내가 만나는 남자는 예.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묘목이 남자예요. 예. 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 묘목이 해묘미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묘목 입장에서는 예. 미토라는 재가 있고 예. 목국토하니까 재물이 있고 예. 그다음에 해수가 따라온다는 얘기는 수생목을 하죠. 수생목을. 그러면 인성이 있고 예.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인성이 괜찮아.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거 좋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건 인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성이 좋은 남자, 돈이 있는 남자. 예. 근데 이 남자 우회로 보면 신금이라는 관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명예가 있는 남자. 아. 근데 이 신금은 요 병하고 합을 했죠. 예. 그 아까 제가 그 간목 이론을 설명할 때 예. 간목이 병화 없을 때 신금을 만나 병화를 끌어올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묘목이란 남자는 예. 병화로 꽃을 피는 남자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재물이 있고 예. 해수 인성이 좋고 훌륭하고 신금 명예가 있고 예. 사회적으로 꽃을 피는 남자. 그 얼마나 좋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의 주인공이 결혼하면 그런 남자를 만난다. 결혼만 하면 그냥. 네네네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이 사주가 부모한테도 이 임목은 해수하고 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부모한테도 물려받는 해수 돈이죠. 예. 인의 목이잖아요. 예. 그러면 물려받는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모한테도 물려받는 부동산이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 되게 좋은 사주네요. 네네네. 오늘 물상법의 원리인 천간의 간목과 행복한 사주를 물상법으로 풀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주를 가지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